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살롱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진행자 남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아재살롱 주제는 조금 이 배경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묵직한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류는 언제 어떻게 멸망을 할 것인가, 소위 아포칼립스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고 있죠. 이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이제 저와 남해 씨가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남해님, 일단 이 주제 처음에 남해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주제로 가져온 것도 있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가져오신 이유가? 가져온 이유는 딱히 없고요. 네. 그냥 우리가 조금 뭐 가볍게 네. 조금 진짜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재밌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주제 겸 이렇게 해서 가져와 봤고요. 네네. 뭐 따로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었던 거는 주제의 방향성이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거 얘기를 했다가 조금 가볍게 한번 분위기 전환할 겸 해보자 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평소에 그 아포칼립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주 생각을 하신다거나 하는 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자주 생각을 하는 편은 아닌데요. 뭐 굳이 꼽자면은 좀비물 영화는 좋아하긴 합니다. 크리처들이 미디어 나오는 컨텐츠를 것들. 통해서 많이 접하시는 편이고, 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따로 뭐 그런 거에 관한 어떤 뭐 조직에 속해 있으시다거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직이 또 있나요? 전 몰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아포칼립스를 의도적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악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빌런들 이런 집단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뭐 저희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그쵸. 너무 호기심과 재미로 얘기를 심각하게 해보고.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 그 기독교 쪽 관련된 용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 기독교 쪽의 요한 묵시록, 계시록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원어는 그리스어 아포칼리프시스가 라틴어에서 아포칼립시스로 옮겨진 뒤에 그게 바로 영어화가 된 단어라고 하네요. 이 아포칼리프시스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덮개를 걷다라는 뜻으로 하느님이 감추어진 미래의 비밀을 드러내서 보여주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묵시 혹은 계시라고 번역이 된다고 하네요. 대중문화에서는 이 요한의 묵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이미지와 맞물려서 이제 쉽게 말해 이제 세계의 멸망 혹은 이번 세기의 멸망, 종말 또는 그에 준하는 대재앙이나 재난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요즘 세대는 인류 문명의 멸망이나 멸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뭐 저희가 따로 준비해온 어떤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거는 따로 없고, 우리 각자가 어찌 보면 요즘 세대다 보니까 각자가 가진 생각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남해님이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시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좀비물 같은 거, 네. 아니면 뭐 다른 영화라던가 미디어에서도 어떻게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지 보여주게 되잖아요. 네. 그걸로는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인류가 자신들의 종말에 대해서, 그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볍게 미디어로 소모만 하는 거고 정말로 인류가 종말이 온다에 대해서 뭐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폭발이라던가 일어나봤을 때 네. 지하 벙커를 만든다던가. 그러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몇 있긴 한데 뭐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긴 해요.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그런가요? 예, 혹시 어디더라? 네덜란드인가 스위스의 세계 씨앗 협회 혹시 아시나요? 그 종자들 보관하는 예, 네. 그 기구 자체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한다고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것도 어찌 보면은 종말에 대비해서 그 인류가 어찌 보면 식량으로 할 수가 있는 종자들을 이제 보존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도 네네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국가전 차원은 그렇고 좀 가볍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진지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지구가 옛날에 그 운석하고 한번 충돌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석 충돌 그 좀 있죠? 공룡이 멸종할 때랑. 예, 공룡 멸종의 그 원인으로 운석 충돌을 꼽는데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그 운석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어 그런 조직이 또 있다고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 영화 아마겟돈.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영화에 나온 거고 실제로 이제 천문학 네. 쪽 그 파트에서 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 위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런 어떤 운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지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경보를 하고 대비하는 그런 조직 체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저희가 어찌 보면 우주 속의 그 나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비하는 조직들을 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한 것 같고 아까 라멘님이 말씀하신 건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멸종에 대해서는. 네.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근데 또 저는 뭐 저번에 우리 그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탄소 그게 배출. 이제 어찌 보면 기후 위기가 이제 핵심 주제인데 사실 그쪽 관련된 어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제 6차 대멸종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기 혹은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인류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인류가 살았던 시기다. 즉 인류가 이 시기 안에 이제 멸종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지질학적 시대가 도래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멸종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 일반 사람들 시각에서는 멸종은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혹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 어떤 그냥 간단하게 재밌게 얘기해 볼 만한 주제 혹은 뭐 유튜브 속에서 종종 얘기되는 그런 컨텐츠로만 소비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멸종 혹은 문명의 붕괴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나름 그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학문적 토대 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아무래도 컨텐츠가 되겠죠. 네. 우리 뭐 남해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멸망 혹은 문명의 붕괴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인상 깊게 보셨던 컨텐츠들이 있으면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뭐 가장 최근에 말했던 아까 전에 말한 아마겟돈 운석 충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종말을 도래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를 가져왔던 컨텐츠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마겟돈 이 영화가 좀 나온 지가 오래됐죠? 좀 됐죠. 1990년대 영화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석 충돌을 막기 위해서 약간 이제 어떤 특공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폭파시키는 약간 이런 영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운석의 중앙이라던가 어디 부분을 폭발시켜서 쪼개지게 한 뒤에 그 쪼개진 그 각도까지 계산해서 그게 지구를 비껴나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약간 새드 엔딩이었죠. 그 마지막 파견됐던 특공대들이 좀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마 희생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희생된 사람들 몇 있고 지구로 귀환된 사람들이 몇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션 전체로 봤을 땐 성공을 했는데 그 안에서 그쵸. 희생이 있었던 희생이 숭고한 있었던. 희생처럼 이제 좀 이제 영화에서 다뤄졌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뭐 후속편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인류 멸종에 관련된 대표적인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고 또 뭐 앞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영화가 설국열차 혹은 설국열차 설국열차나 혹은 설국열차와는 조금 반대되는 컨텐츠 그러니까 스토리를 가진 뭐 매드맥스 그 황야에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은 빙하기와 가뭄이라는 소재잖아요. 그러네요. 딱 그 대척점에 있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완전한 멸종이라기보다는 이제 문명이 붕괴된 상황에서 남은 인류들이 어떻게 이제 생존 투쟁을 벌이느냐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좀 카테고리로 좀 분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완전한 멸종은 아닌 쪽으로 있잖아요. 뭐 매드맥스도 그렇고 뭐 설국열차도 그렇고 과학 발전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현 시대보다는 조금 앞섰다고 해야 되나? 설국열차는 확실하게 앞선 그런 기술이었고요.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것도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라서 그런지 아직 시대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매드맥스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원작이 옛날 원작이 있었는데 그거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 샤를리즈 테론이 주연으로 나온 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그 샤를리즈 테론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 연기를 하는 그 영화가 새로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냐 테일러 씨 아마 그분일 거예요. 퀸스 갬빗. 아냐 테일러 조이. 네, 퀸스 갬빗. 그래서 그 시리즈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아서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저도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런 컨텐츠들이 물론 스토리 자체도 재미가 있어야겠지만 그 영화나 컨텐츠 상에서 구현되는 게 얼마만큼 실감 있게 보여지느냐 저는 그거에 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설국열차 또 재밌게 보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드맥스를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설국열차는 아무래도 그 열차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투만을 보여주다 보니까 외부 세계를 이렇게 접하는 게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황폐화된 황무지 속에서 이제 약간 폭주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약간 도적단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막 휩쓸고 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생존 투쟁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또 권력이 되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그게 지금도 어찌 보면 통용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뭐 물을 사 먹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물 부족 때문에 거의 진짜 죽는 사람들도 많고 병에 걸린 사람도 많다 보니까 진짜로 이 물 부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개연성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매드맥스를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물이 부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물이 부족할 수가 없다.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의 70%가 물인데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가 있겠냐. 그거는 혹은 지금도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는 그 바다물 담수화라고 하죠. 바닷물을 먹는 식수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과학 기술들이 충분히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 부족은 없을 것이다. 물 부족은 없을 것이다.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네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담수화하는 기술이 있죠. 근데 다만 그게 그냥 꽁으로 되는 기술이 아니라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작동을 하는 거고 그 에너지를 또 끌어올려면은
그거에 관련된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자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인프라나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평등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뭐 당연하게도 지금 물 부족에 시달리면서 또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용 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오염된 물이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는 좀 되게 낙관적으로 보셨나 보네.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혹시 그 반대되는 아포칼립스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가요? 워터월드. 워터월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물이 아주 넘쳐나가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빙하가 녹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전 그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이제 배경이 가끔 돌리다가 CGV나 뭐 OCN 같은 채널 하면 워터월드 이렇게 딱 하는 거 그냥 몇 개 떼목 타고 근데 남자가 제 타 있는 생각에는 모습. 워터월드가 된 원인이 있다면 아무래도 빙하가 녹았기 때문인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북반구와 남반구에 굉장히 많은 이제 얼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북극은 많이 녹기도 했고 또 그런 빙하들이 만약에 다 녹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수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거의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바다 주변에서 살고 있는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잠길 정도로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워터월드가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구 전체가 물바다가 되기는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고도의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고도에서 인간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고도이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되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거 약간 기후 변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네네. 외에 좀 다른 형태의 아포칼립스 컨텐츠 이런 건 또 없을까요? 다른 형태라고 치면 그 뭐 옛날에 들었던 게 태양의 어떤 폭발로 인해서 태양의 폭발. EMP. EMP. 전자기장이 아예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세계도 아마 아포칼립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는 건 대부분 보통 전기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누리고 하는데 통신도 마비, 뭐 교통도 마비, 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 전기 이것이 인프라들이 무너지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굉장한 혼돈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것 같네요. 혼돈 주제죠. 예. 저는 또 그 외에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좀비가 좀 생각이 나네요. 사실 좀비는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좀 가능성이 낮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이제 또 사람들이 대표적인 어떤 종말 시나리오에서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들다 보니까 거기서 좀 파생된 장르로서 좀비가 또 많이 관심을 받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 뭐 좀비의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비의 가능성이라 좀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좀비란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좀비는 어떻게 좀 보세요? 어떤 게 좀비라고 보세요? 좀비는 그 뭐 어원대로라면 살아있는 시체예요. 시체다. 살아있는 시체를 좀비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죽었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네, 그렇죠. 원래 초기에 나오는 좀비는 진짜 딱 사람이 죽어서 좀비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설정들이 많았는데 네. 그 뒤에 뭐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들의 니즈에 의해서 뭐 좀비가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점프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약간 좀 설정들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몇몇 영화에서는. 네. 어디에서는 그 화학 변화를 통해서 일어났다. 아니면 어디에서는 외계 생물체다. 아니면 외계 운석에서 떨어져 나온 뭐 이상한 바이러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각각 영화
소모되는 컨텐츠마다 조금 설정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비를 죽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죽었다와 살았다의 그 기준이 좀 되게 모호하다고 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중요한 게 죽었다와 살았다를 혹시 조금 철학적으로 가시나요? 아니 그냥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죽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컨텐츠에서 대체로 움직이긴 하잖아요. 그게 느리든 빠르든 어찌됐든 뭐 사람을 물든 어쩌든 네네. 그런 점에서는 또 살았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좀비들의 어떤 그 심신 기능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멈춰 있는데 몸은 움직인다거나 물론 저는 그게 과학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긴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냥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건 또 어떤 의미로는 또 죽어있다 아니면 뇌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한다면은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좀비들은 뭔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다가가서 뭐 이빨로 막 깨문다거나 혹은 이제 내장을 막 파먹는다거나 뭐 이런 네네. 것들 그런 걸 봤을 때는 좀비들도 왠지 에너지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혹은 그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 행위가 그 좀비들의 내재된 욕망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라면 결국엔 그건 또 어떤 의미로 뇌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니면 본능도 본능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뇌를 그 거치지 않는. 뇌를 거치지 않은 본능이란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네. 무릎 쪽을 탁 치면은 네. 반사적으로 이거 튀어나오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아 파블로프에게 뭐 이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척수 반사 보통 척수 반사라고 하는데 네. 어떠한 자극이 있을 때 뇌에 가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럼 죽은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딱 그 기관에서 바로 정기적인 신호로 작동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네네. 어떤 본능이나 욕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약간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서 아무래도 좀비들도 일단은 뇌의 전기 신호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 예를 들어서 앞에 사람이 지나간다 그거를 인식하고 그 인식된 물체를 향해서 걸어가거나 이제 달려가서 어떤 해코지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어떤 그런 자동 반사적인 것보다는 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사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행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건 제가 또 반대돼서 하는 말인데 네네. 좀비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직까진 사람이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인간의 생각을 대로 재단을 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에너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각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일어날 거니까 인간의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과학하고는 전혀 별개의 측면에서 콘텐츠적으로 논하는 거다 보니까 한번 그냥 머리를 굴려본 거죠. 이 관련해서. 좀비가 만약에 실제 생활에 나왔었다. 그러니까 좀비라는 존재 자체가 만약에 실제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그 가정된 존재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그냥 뻔한 상상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라서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좀비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은데 또 인상 깊게 보신 게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비에 관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전 월드워 Z라고 브래드 피트 주연 나온 영화 있잖아요. 예, 아주 유명하죠. 그 영화가 제일 기억에 제일 최고였던 것 같아요. 스토리 면에서도 그렇고 뭐 좀비에 대한 약점 그걸 또 따로 어떻게 보면은 안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풀어냈거든요. 좀비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필요하다.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갔잖아요. 그 영화는. 뭐 안 보신 분들 없으시죠?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아니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일단은 거기 좀비들은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스피디하고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분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염이 되면은 사람들이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근데 특별히 사람이 있거나 어떤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반응이 없으면 이제 약간 그 분노가 사그러들고 그냥 얌전히 다니다가 누군가 발견이 되면 미친 듯이 막 가서 해코지를 하는 그런 좀비로, 아무래도 그 영화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되게 좀 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좀 박진감이 넘쳤던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저는 뭐 또 유명한 영화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나는 전설이다. 그것도 어찌 보면 대표적인 좀비 영화면서 또 앞서 그 월드워 Z랑은 조금 다른 게, 월드워 Z는 전 세계를 막 누비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는 전설이다는 이 주인공이 그 개 한 마리랑 같이 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잠깐 주변에 뭐 사냥이나 이런 거 하고 이런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그냥 좀 고독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측면에 좀 맞춰진 영화. 물론 거기 있는 좀비들도 굉장히 파워풀한 측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낮 시간에 이제 햇빛이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밖에 나가기가 어려운. 그렇죠. 태양에 의해서 탄다고 해야 그쵸. 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마 예. 거기도 아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예. 좀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체온 자체가 낮은 그걸 전제로 깔고, 그래서 햇빛이 닿으면은 피부가 끓어오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스토리를 또 재밌게 여러 측면에서 구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뭐 대표적인 좀비 영화는 아니지만 드라마죠. 예, 워킹 데드. 워킹 데드죠. 네. 예, 저는 진짜 정말 팬이었어가지고 그 회차가 거의 한 시즌이 한 11, 12 정도까지 나왔는데 지금까지 저는 다 봤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거기 나온 좀비는 이제 느릿느릿하죠. 예, 그렇게 막 박진감이 넘치진 않는데, 근데 어떤 측면에서 그 느릿느릿한 게 더 정상적으로 보여져요. 저는 아무래도 좀비라는 자체가 앞서 뭐 에너지 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굉장히 이렇게 활달하게 힘들다고 보기, 과학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느릿느릿한 좀비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을 때 어떻게 그 안에서 생존을 해나갈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워킹 데드는 좀비물로서는 솔직히 조금 합격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워킹 데드는 좀비물이 아니라 정치물이지 않나. 근데 그 정치적인 인간들 간의 그 어떤 인간들 간의 다툼? 스토리들이 뭐 초기에부터 시작부터도 그 시즌 1 때부터도 그랬잖아요. 뭐 친구의 부인과 어떻게 그 썸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주인공이 초반에 이제 죽은 살아있는지를 몰랐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까지 얘기가 갔었던 측면도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시즌 11, 12 가면 그 원래 악역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기도 하고. 누구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인간들이 한정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벌이는 어떤 다툼, 정치 이런 것들이 또 그 드라마의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사람과 좀비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좀 더 많이 나왔던 그렇죠. 그런 드라마로 보여집니다, 저한테는. 아무래도 그 좀비가 앞서 말씀하셨던 월드워 Z와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형태의 좀비다 보니까 걷는 좀비. 그렇죠. 워킹 데드, 그러니까 걷는 어떤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인간 간의 갈등을 조금 더 깊게 풀어낸 작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컨텐츠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요. 음악 한 곡 듣고
저 아포칼립스에 대한 또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번 제목과 동일합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노래고요. 가수는 Cigarettes After Sex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Watching cityscapes turn to dust. Filming helicopters crashing in the ocean from way above. Got the music in you, baby, tell me why. Got the music in you, baby, tell me why. You've been wanting me forever and you just can't say goodbye. Kisses on the foreheads of the lovers wrapped in your arms. You've been hiding them in hollowed out pianos left in the dark. Got the music in you, baby, tell me why. Got the music in you, baby, tell me why. You've been locked in me forever and you just can't say goodbye. Your lips, my lips, apocalypse. Your lips, my lips, apocalypse. Go and sneak us through the rivers, flood is rising up on your knees. Oh, please, come out and haunt me. I know you want me. Come out and haunt me. Sharing all your secrets with each other since you were a
예, Cigarettes After Sex의 Apocalypse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또 우울한 아포칼립스 얘기 계속 해봐야겠죠. 아이, 우울하다뇨. 재밌지 않아요 혹시? 원래 이 재미도 우울한 재미가 또 있습니다. 예. 뭐 블랙 코미디 같은 거. 블랙 코미디라고 하기엔 좀 아닌데. 원래 좀 이 인간의 특성 중에는 그 우울함 속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또 하네요. 자, 그럼 몰랐네. 아포칼립스 다음에 좀 얘기해 볼 만한 건 아무래도 여러 아포칼립스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일단 남해님이 생각했을 때는 인간의 멸종 혹은 문명의 어떤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게 있다고 좀 보고 계신지. 전 제가 봤을 때 원인은 아무래도 전쟁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이 전쟁이다. 제일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후 변화나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이 부족해질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유한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국가 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면서 좀 더 심하게 보면 악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사실 전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싸우고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기 중동 지역에서는 제가 요즘 볼 때는 뭐 전쟁이 점점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안 그래도 저희가 사적으로 만났을 때 이러다가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제3차 세계대전 정도의 규모로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인류가 현재 갖고 있는 그 무기의 수준이 굉장히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핵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핵무기의 어떤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남해님이 말씀하셨던 그 전쟁의 그 멸망 원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네네. 핵무기의 사용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나요? 저희가 살아있는 이번 세기라든가 뭐 가까운 근시일 내에. 솔직히 말하면 전 없다고 봐요. 없다. 실질적으로 사용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핵무기는 뭐 보유국이 누가 됐든 한 발만 쏘잖아요. 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쌍방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핵무기는 사용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도 그 위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양쪽 다 그냥 공멸로 가자는 식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보통 핵무기를 맞은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보유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저희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또 분단 국가고 휴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타국 전쟁이긴 하지만 그 전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조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또 최근에는 저기 대한민국 보수 진영 쪽에서 네네. 핵무기 보유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 진영에서요? 예, 아무래도 핵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그 확증 그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네네. 서방 일부에서 우리의 그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다. 보험을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찬성하시는 입장이세요? 찬성과 반대라고 굳이 따지자면 전 찬성입니다. 찬성이다. 네,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자주 국방이 안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보통. 네네. 그런 나라들은 외세 침략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그 국가가 먼저 멸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한국이 현재 어떤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취약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분단 국가이자 아직 뭐 종전은 뭐 했다고는 하는데 종전이 아니라 사실 종전- 휴전 상태죠. 휴전. 종전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휴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많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자주국방력은. 뭐 힘이 세면 셀수록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뭐 안토님은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저도 사실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네. 저도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주국방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러고 싶지만 다만 그런 어떤 보유를 실제로 감행을 했을 때 보유하고자 어떤 연구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무기를 만들다고 했을 때 네네. 거기서 오는 제재가 우리가 그거를 만들었을 때 감당해야 될 얻을 수 있는 혜택 그런 것보다 더 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좀 심경이에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나라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특히나 이제 그런 핵 보유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저희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네네. 거기는 이제 핵 확산을 방지하는 거를 이제 거의 되게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좀 황당한 노릇이죠. 저쪽은 핵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를 못 갖게 한다는 게 좀 너무 불공평한 처사 아니냐라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예, 그렇죠. 1, 2위를 다투죠. 근데 이게 또 현실 정치나 이런 세계로 가면 결국 힘의 논리가 또 작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감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초래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핵에 대해서 또 얘기해봤는데 사실 이거는 앞서 그 전쟁이 아포칼립스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신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전쟁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행성의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소행성의 충돌. 네네네. 소행성 충돌 같은 경우는 앞서서 뭐 공룡의 멸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론 그 소행성 충돌이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 순간 공룡이 다 멸종한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소행성 충돌로 뭐 기후도 그렇죠. 급격하게 변화되고 하니까 공룡이 사실 어떤 향온 동물인가? 저희가 배울 때 털이 네.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네. 자기의 체온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그런 진화가 덜 되다 보니까 기온 변화에 대해 되게 민감했거든요, 공룡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식물 죽고 그 초식 동물 죽고 초식 동물 죽으니까 육식 동물도 죽고 이런 식으로 점차 이루어지고 뭐 종래에는 그 모든 공룡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갔다고 하기는 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인류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도 비슷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그쵸. 뭐 기후 변화부터 시작했는데 기후 변화는 뭐 집에만 있으면 뭐 온도 조절 다 되는 보일러 있고 에어컨 있고 한데 그 외에 일단 먹는 것들 제일 좀 그런 게 채소죠. 아무리 식물이죠. 민감한 게 동물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결국엔 그 식물을 먹는 뭐 초식 동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네네. 또 그 육식을 하는 육식 동물도 피해를 보게 되고 말 그대로 연쇄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뭐 그 정점에 있는 인간은 뭐 당연하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소행성 충돌 같은 경우에는 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제가 들은 설명은 어느 저희가 그게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은하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조금 더 작게 보면 이제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지구가. 네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태양을 공전한다라고만 보통은 생각하지만 사실 이 태양계도 결국에 은하를 공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주기가 뭐 10억 년이니 20억 년이니 뭐 이렇게 큰 이제 단위로 얘기가 되고 있긴 하는데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 주기라는 게
그냥 평평한 원반을 단순히 도는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그 은하 중심이 있고 우리 태양계는 주위를 공전은 하지만 그 공전을 단순히 그냥 반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은하의 그 원반의 대부분의 그 질량, 뭐 행성이 됐든 뭐 그냥 단순한 운석이 됐든 그 대부분의 질량은 중심에 보다 모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 태양계가 은하 주위를 공전할 때 업앤다운을 할 때 은하 중심을 통과하는 시점들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네네네. 즉 운석 충돌이 그 중심을 통과할 때 아무래도 그 질량 비중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주할 확률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중력의 영향인 거죠. 중력도 어떻게 보면은 무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죠. 큰 아주 중력 무거운 우리가 태양계를 못 벗어나는 것도 태양이 제일 질량이 무거우니까 못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만류인력 법칙인데 그 만류인력에서 제일 중력이 강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보다 작은 소행성이 더 빠르게 중력 가운데로 빨려 들어갈 때 소행성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중력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체의 비중이 그 중간 지점을 통과할 때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그 공룡 멸종 시기가 지난 한 6천만 년 전쯤으로 대충 계산이 되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그 중간에 그 질량이 많았던 지점을 통과하던 그 시점이 그 시기가 딱 그 공룡이 멸종했던 운석 충돌이 있었던 그 시기하고 매칭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간은 벗어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공룡보다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물론 다만 재수가 없으면 또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확률의 문제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그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또 그 감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그래서 저 위성이 어느 정도까지 행성이 아니라 그 어떤 운석들이 어느 정도 궤도까지 우리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분들을 믿고 좀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또 얘기해 볼 만한 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제일 그러니까 인류가 종말을 한다 했을 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일단 어떤 걸까요? 저는 이거 좀 황당한 건데 얘기해도 됩니까? 어떤 건데요? 전원 버튼이 꺼질 것 같아요. 전원 버튼이 꺼진다? 예. 저는 평소에 알고 있으니까 뭐 한번 말했을 때 바로 알아듣겠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전원 버튼이 꺼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흑인이 돼가지고 이게 뭐 약 2개를 꺼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뮬레이션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매트릭스?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존재를 그 이전에 말 그대로 어떤 우리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존재가 우리를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돌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정해진 원칙에 맞게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그 주체,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어찌 보면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봐주겠다 해서 전원 버튼을 끄는 그 확률이 된다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존재하지 않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이것도 못 느끼고 그냥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터무니없는 상상? 뭐 쉽게 말하면 게임으로 따지자면 심즈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혹여나 갑자기 여러분들이 자신의 존재를 못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되면 제 이론을 한번 좀 생각하시고 종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보다 위에 있는 좀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제가 아주 술을 많이 마셨을 때만 일단 컴퓨터를 끄고 있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블랙아웃. 네, 그럴 수도 네. 있죠. 왜냐면은 그 상태에서 더 이제 작동을 할 때 비효율적인 게 된다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꺼놓고 다시 그냥 리셋해서 그 전날 기억은 리셋을 해서 다음날 그냥 상쾌하게 혹은 좀 아무런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저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아포칼립스 뭐 각각 장르들 있잖아요. 네. 빙하기가 될 수도 있고 가뭄, 좀비, 네. 혹은 뭐 방사능 핵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살아가야 될까? 네. 일단 그거는 말씀해주신 여러 케이스 중에 하나를 골라야 좀 더 자세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좀 골라주신다면요. 솔직히 저희가 좀 재밌게 가려면은 좀비물에 그래도 제일 재밌겠죠. 좀비물. 네. 만약 진짜 좀비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거기에 대해서 뭐 행동 수칙이라던가 생존을 위한 행동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거 또 이런 거 다룬 좀비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여튼 거기서 얘기하는 여러 원칙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건 나의 생존 원칙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씩 설명을 해줘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것들이 호기심이 너무 크면은 죽을 가능성이 높다. 제일 빨리 죽는다. 예, 그래서 뭐가 달걀달걀 거리는데 저 뭐지 하면서 갔다가 괜히 물려서 죽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제 어떤 연민. 네네. 뭔가 뭐 자기 가족이 됐든 뭐 아는 사람이 됐든 좀비화가 됐는데, 이게 좀비화 된 사람이긴 하지만 또 자기가 갖고 있던 관계 속에서 또 해석이 돼가지고 좀 연민을 가지고 좀 뭔가 가까운 행동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즉 연민을 가차없이 버리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안토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비가 찾아왔을 때 제일 생존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요? 생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 생존을 위해서 뭐 식량이 됐든 무기가 됐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은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좀 잔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빨리 목숨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을 그냥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거 준비 안 해놓고 있다가 고통을 겪는 것보다 그냥 빠르게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네, 뭐 캡슐을 깨물어서 바로 가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다른 방식이 됐든 그런 게 가장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인간 인체로 죽는 게 가장 아름답고 깔끔한 방법이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좀비화가 안 되는 걸 바란다면 또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우리 마지막 주제 좀 남았으니까 얘기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아포칼립스,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피할 수 없는 멸망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나쁘다고 보십니까? 인간의 멸종, 문명의 붕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요? 순리라고 네.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인류에 있어서도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그 자연의 큰 흐름 중에 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바 굉장히 공감하고, 또 비슷한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인간이 지구한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다른 생명체나 그런 존재들한테. 저도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떳떳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아니겠지만, 저희가 요즘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이 참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다. 많은 영화에서도 나오죠. 특히 뭐 어벤져스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사람이 2명이나 생각나요. 저는 빌런 중에서도. 마블 시리즈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울트론과 타노스. 일단 뭐 타노스가 뭐 대표적으로 그 반반 반갈 반반. 그러니까 전 생명체의 절반을 그냥 이 원 그 핑거 스냅으로 그냥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네, 그분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철학이 있었던 거죠. 유한한 자원인데 우리들이 안 죽으면은 이건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멸망이 더 빨리 다가온다. 그래서 반으로 죽여서라도 그 인류라던가 다른 남은 사람들의 수명을 2배 늘리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제 네. 접근한 빌런. 울트론 같은 경우에도 어벤져스를 맨 처음에 없애려는 이유가 도전을 불러들이킨다라는 거죠. 더 큰 힘을 부른 그런 면에서 인류는 전쟁과 이런 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울트론도 인류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죠.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순간을 네네. 앞두고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을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보십니까? 당장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죠. 핵폭발이 일어나서 저기선가 뭐 이제 핵폭풍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거나 혹은 이제 저 하늘에서 이제 막을 수 없는 뭐 소행성이 이제 충돌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남해님이 하실 만한 행동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 대표적으로 네. 저는 무교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무교인데 신은 있다고 믿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신이 뭐 불교에 있던 뭐 기독교에 있던 뭐 이집트 그쪽에 있던 시뮬레이션 이슬람에 있던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에 대해서 기도를 한번 할 것 같아요. 어떤 기도죠?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기도의 내용은 없고 그냥 무릎 꿇고 조용히 손목 합장하고 한 세상 잘 살다 갑니다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그쵸 마무리를 하는 느낌인 거죠. 그렇군요. 아마 제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한번... 좀 되게 쿨한 거를 이제 어떤 모습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조금 쿨한 대답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때가 가봐야 알겠지만 네,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안토님은 혹시 어떤 걸 하시겠어요? 저는 그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중에서 네. 그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마지막 그 장면에서 신한테 뻑큐를 하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저는 만약에 남해님처럼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제스처를 한번 해주고 싶다. 아, 반항. 예. 당신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고 창조주에 대한 반항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나는 나로서 그냥 마무리하겠다. 너가 예비해 놓은 스토리 속에서 나는 예정대로 난 죽고 싶지 않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반항기가 가득하시네. 저는 뭐 또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게 또 나름 삶의 묘미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아포칼립스 주제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남해님이 준비하신 크리스토퍼 틴의 바바 예투. 네. 예, 이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Utupe leo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ama nasi tulivyowasamehe waliotukosea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wa milel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Amina
yetu, hey.